안녕하세요. 스타일 컨설턴트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일 컨설턴트와 스타일리스트, 연예 스타일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저는 스타일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직업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대상이 다르죠. 연예인과 비연예인. 이 대상 자체가 다르고,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서 목적이다 하면 옷을 입는 목적이에요. 왜 입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활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활용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연예인과 비연예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컨셉들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소속사에서 속했던 건 아니지만 소속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전반적인 그 컨셉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한 번은 밴드였고, 또 다른 한 분은 새로 나오는 아이돌의 그 곡과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의 그런 스타일을 잡아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 특별히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들이었고, 실제로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들은 그 배역에 맞춰서 그 옷을 초이스 해오고, 또 그걸 또 연예인에게 이제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제가 영화 패션 리뷰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배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던가 어떤 이미지들을 의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보다 그 배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에 좀 더 치중하는 편이죠. 그 장르가 만약 영화라면 영화, 드라마라면 드라마에서 배우가 맡은 배역이 뭐 전문직인지, 아니면 뭐 CEO, 아니면 뭐 가수, 연예인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역할에 따라서 의상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역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기는 하죠. 왜냐면 비연예인들은 굳이 여러 가지 배역을 인생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변호사였다가 내일은 의사야,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 혹은 CEO의 그런 내 활동 반경에, 그 활동 반경이 거의 영향을 많이 미치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배역을 맡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스타일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면 거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스타일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대상이 다르고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옷을, 모델같이 여러 가지 옷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체형 자체가 특수한 체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카메라 자체가 좀 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갸녀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비연예인인 저도 그렇고 좀 체형적인 어떤 특수함을 옷으로 커버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체형적인 특수함들도 스타일 컨설팅에서 좀 다루는 편인데, 연예인들은 좀 그렇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입고 온 옷을 제가 스타일 컨설팅 할 때 거의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컨셉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건 얘가 입고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의 그런 쇼핑이라던가 컨설팅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너무 그 스타일 자체가, 그 배역 자체가 다르고 입는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옷을 선택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기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입었다고 해서 이제 추천하는 일은 진짜 매우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목적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들은 바로 광고와 협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옷 중에서 초이스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옷 중에서 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 초이스한다기보다 협찬되어 있는 옷들 중에서 이제 초이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타겟층이 있잖아요. 여성, 중년 여성이다 하면 중년 여성 브랜드. 그럼 그 브랜드 내에서 배역에 따라서, 배우에 따라서 이제 협찬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협찬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고의 성격이 짙다라는 거죠. 배역에 따라서 그 옷을 참고해보지만 그 옷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슷한 옷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광고판의 역할을 광고판의 역할을 연예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공항 패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광고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항 패션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이 서치해보기 때문에 그럼 다 사실 이제 광고주들이 붙거든요.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MBC에서 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협찬의 세계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같은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옷을 골라도 그 옷을 누구한테 입힐 것이냐에 따라서 그 협찬이 되고 안 되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제 로맨틱 코미디다라고 한다면 그 로코 전문인 배우들이라던가 로코 이미지가 큰 배우들에게 입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 그 브랜드 담당자도. 그래서 뭐 만약에 좀 약간 엉뚱하다 싶으면 이제 협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찬의 세계들이 있답니다. 협찬의 세계들이 있어서 연예인들이 입는 옷의 목적이 스타일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의 그 옷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어떤 컨셉을 잡을 건지만 먼저 명확하게 잡힌다면 나를 브랜딩하는데 옷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광고판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브랜드를 옷으로 표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 이제 스타일 브랜딩 랩에서는 그분이 브랜드가 되는 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대라는 브랜드가 빛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대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 컨설턴트가 하는 스타일 컨설팅과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그런 스타일링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도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스타일링을 제안할 때, 스타일 컨설팅을 할 때 목적에 따라서 옷을 나눠요. 비즈니스인지 소개팅인지 내가 마트 갈 건지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이렇게 막 나누는데 사실 이제 그런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활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 자체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예산을 정해서 규모 있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즈니스의 상황에서 입을 옷에 책정되는 가격과 평소에 입을 옷에 책정되는 가격이 좀 다르고 소모적인 만약에 속옷 같은 거라던가 속옷이나 구두나 가방 같은 그런 그 비율이 또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거기까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게 광고인지 어떤 게 정보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이 입고 오는 옷은 다 광고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연예인들을 보고 그 옷을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좀 약간 라이브식으로 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아서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다 안 풀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밑에다 답글로 달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는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설레이는 하루 되세요.